그래서 이미 장이 어느 정도 기관화가 됐는데 기관화가 된다라는 거는 기관의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기관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은 4년 사이클이 없잖아요. 그죠? 그 사실 10년 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 말도 했지. 왜냐면은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확률이 5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리스크 관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투자하는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약간 디지털 자산 자체가 그 MZ분들이 많이 투자하시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빠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변화성도 크고. 그리고 이 비트와이즈 자산 운용의 매튜 휴건 CIO가 인터뷰에서 이 비트코인 4년 사이클이 끝났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ETF 승인에 따라서 기관들의 자금이 유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 패턴과 많이 달라졌다. 뭐 어떻게 본다면 일리 있는 말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비트코인이 70-80% 폭락하던 시대도 마찬가지로 끝났다라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저는 사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This time is different가 어디 있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번이 다르다라는 게 굉장히 위험한 얘기잖아요, 사실. 근데 이번에는 저는 반반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반년 흘렀으니까. 일단 이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오는 자금의 캐릭터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 아마 기관 자금화로 이렇게 급속도로 되고 있거든요. 지금 기관이 보유했던 양이 한 5년 전에는 20만 개였는데 지금은 360만 개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관이라는 거는 이제 상장 기업, 비상장 기업, ETF 이제 운용사들 그리고 뭐 디파이 하는 애들 뭐 국가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게 지금 밝혀진 것만 370만 개예요. 더 많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사실은. 그럼 꽤 많은 거잖아요. 이게 비트코인이 사실 이제 실제로 유통되는 게 한 1,300만 개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제 100만 개는 사토시 지갑에서 자고 있고 그리고 몇백만 개가 꾸준히 안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1,300만 개 그리고 누가 죽었을 수도 있고 그래서 1,300만 개 중에서 벌써 3분의 1 정도를 기관이 가져갔어요, 이게. 그래서 이미 장이 어느 정도 기관화가 됐는데 기관화가 된다라는 거는 기관의 패턴과 비슷하게 움직인다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기관이 주도하는 미국 주식이나 채권은 4년 사이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더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의 가격 흐름이 그냥 미국 주식과 비슷하게 갈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봅니다. 그걸 전 절반으로 보고 있고요. 나머지 절반은 그래도 아직도 4년 사이클이 유효하다라는 게 제 지금 생각이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그냥 이동평균선 거래를 하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그럼 26년 초에 알게 되겠죠. 이게 실제로 작살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작살 나면은 전 2평 밑에서 팔았기 때문에 큰 데미지가 없을 거고 작살이 안 나면은 땡큐 수익을 계속 내면은 됩니다. 네. 그리고 7-80% 하락.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00년에 나스닥이 85% 빠진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지금의 비트코인보다 훨씬 더 기관화가 되었거든요. 2000년에. 그러니까 25년 전에도. 근데도 85%가 빠질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도 당연히 85% 빠질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아킬레스건은 이제 우리 마이클 세일러 형님이 돈을 많이 빌리셔가지고 63만 개의 비트코인을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의 3%를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는데 전환사채를 이자를 안 낸다 하더라도 원금은 만기가 되면 지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딱 재수 없이 만기가 많이 몰린 그때 시장이 안 좋아. 네, 그러면은 신규 채권을 발행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갚아? 그럼 비트코인을 팔 수밖에 없는데 안 그래도 장이 안 좋은데 63만 개 물량이 쩍쩍 나오기 시작하면은 장이 저쪽으로 나락으로 가버리겠고 그러면은 그 선물 시장 사람들 다 청산다고 빵빵빵빵 하기 때문에 80% 하락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진콜처럼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렇죠. 그러면은 도미노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이상한 해치펀드가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럼 제가 마진콜 당하고 얘 무너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재수 없이 실물 시장까지 넘어온다 하면은 이제 걷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게 그런 패턴은 몇 년에 한 번씩 늘 반복이 되어 왔기 때문에 저는 80% 하락이 없다라는 거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래 잘해야 돼요. 네. 금융시장 역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매번 그 인간의 탐욕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반복이 되거든요, 진짜. 주의를 해서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근데 그게 4년마다 그렇게 이제 정말 무슨 올림픽처럼 26막, 30막, 34만 막 그거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는 저 설득력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이더리움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주춤하던 사이에 또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고래 투자자가 114억 달러 비트코인을 팔아치운 다음에 이더리움을 갈아탔다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부럽습니다. 114
114억 달러는 이거 어마어마하네요. 그거는 진짜. 한 15조 정도 되는 돈인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실 그 사람 때문에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떤 멍청한 놈이 갑자기 그 조단위를 시장에서 파냐고 그것도 멍청한 놈 했는데 근데 저는 생각했죠. 야 그 멍청한 놈이 댓글 달는 너보다는 돈이 한 100배 많을 것 같은데? 100배가 뭐야? 한 만배 많을 것 같은데? 안 배죠. 생각을 했죠 제가. 네. 아무튼간에 뭐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미국 투자 리서치 회사 펀더스트랩 공동 창업자인 톰 리가 앞으로 10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최고 투자처로 보인다. 뭐 연내 1만 5천 달러까지 상승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밝혔는데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정확히 그러니까 일단 텀 리가 누구인가부터 말을 하면은 텀 리는 이제 한국계고요. 근데 이분이 최근 15년 동안에 시장을 제일 잘 맞춘 사람이에요.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올해도 장을 거의 다 맞췄어요. 미국 장 같은 거를. 이분 되게 약간 불리시하게 전망하신 분 아니에요? 네, 불리시한데 근데 맨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베리시하게 간 적도 있는데 그것도 심지어 다 맞췄어요. 옛날에 2008년 그럴 때 보면은. 네. 그래서 이분이 한마디로 진짜 투자를 엄청 잘하는 사람이에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냐면은 그 비트마인 이머징 테크놀로지라고 이더리움 사재기 하는 회사의 회장이 되었어요. 그들의 목표는 전체 이더리움의 5%를 사재기 건데 벌써 한 제가 알기로는 50억 불 이상 투자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근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 사실 10년간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이 말도 했지. 왜냐면은 그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이 비트코인을 넘어서 확률을 50%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가총액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5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럼 그 말씀을 하셨고 정확히 말한 거는 향후 10에서 15년 동안에 최고의 매크로 트레이드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전 세계를 움직이는 트레이드라고 보는 건데 그 이유는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럼 스테이블 코인 이더리움과 뭔 상관이 있는가? 그거를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자동차이고 근데 그 자동차는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달려야 돼요. 이게 왜냐면 이 블록체인 특성상 암호화폐 특성상. 근데 그러면은 어떤 고속도로를 쓰는가 이게 엄청 중요해지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차가 2,500개가 있거든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그게 근데 그 향후 최소 10배 많으면 100배까지 돌아가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거든요. 2,500억 개가 뭐 2조 개, 10조 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고속도로가 꽉 찰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톨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럼 어떤 그 고속도로를 이용을 하는가? 지금 이게 스테이블 코인이 두 개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테더라는 놈이 있는데 거기는 트론과 이더리움으로 양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USDC, 서클은 이더리움이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 양대 스테이블 코인에서 주름 잡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라는 결론이 딱 나와요. 네, 그래서 이더리움이 이렇게 강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는 기정사실인데 그 트렌드에서 누가 가장 수익을 볼 것인가 보면은 이제 이더리움이 그 톱 5 안에 무조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이더리움을 사재기하는 회사의 회장이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뭐 내지는 운영하는 플랫폼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탄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더리움이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탄생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그 이제 테더 같은 경우는 이제 트론이 절반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이 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트론 같은 경우 그리고 테더도 뭔가 이제 규제 이슈 그리고 미국의 주니어스 법안을 통과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서클이 주도하고 있는 USDC 쪽이 더 커질 것이다. 그리고 서클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주니어스 액트와 그 미국 유럽의 규제를 준수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테더가 죽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시장이 100배가 되면은 테더가 100배 성장은 못하겠지만 뭐 10배, 50배 성장해도 대단한 거잖아요. 사실 이게. 그래서 거기서 일단 그래서 거기도 트론도 있고 이더리움도 있고 그 뭐 솔라나나 BNB 같은 경우도 조금 쓰기는 해요. 그리고 서클 같은 경우도 1위가 이더리움, 2위가 솔라나, 3위가 아비트럼 뭐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 기관들은 지금까지 펑크가 안 났고 유동성이 굉장히 높고 개발자들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안전하고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이더리움을 선호를 하죠. 그래서 그 이더리움의 아성이 깨지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지금의 그 주요 생각이에요. 네. 말씀 들어보니까 논리가 좀 있어가지고 확실히 논리가 좀 꽤 있어요. 네. 랠리가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ETF 자금도 7월부터 거의 100억 불이 들어왔어요. 이더리움 ETF로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들어왔어요. 돈이 7, 8월에.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 텀리의 회사가 지금 50억 불에서 사재기를 했고 그리고 그러다 눈치를 깠으니까 그렇게 비슷하게 우르르 이더리움으로 가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특이하게 4년에 한 번 이더리움 쪽에서 뭔가 생겨요. 이더리움이 주도하는 것도 아닌데 2017년에는 ICO 그건 이제 새로운 코인 발행하는 거 있었고 그리고 4년 지나니까 21년에 갑자기 NFT가 나오고 디파이가 나왔거든요. 그것도 시들해지니까 25년에 갑자기 스테이블 코인도 나오네 이게. 네. 그러니까 이더리움 자체를 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모든 것이 이더리움 위에서 굴러가요 이게. 네. 환경이 뭔가 이렇게 이더리움을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고. 블록체인 혁신이 특이하게 4년에 한 번씩 오네요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XRP. 네, 리플. 네네. 궁금한데
XRP는 뭐 이슈는 되게 많거든요. 네. 보니까 이제 뭐 스테이블코인 여기도 발행한다고 하고 그 XRP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이제 리플을 저게 도대체 왜 오르는 것이고 스테이블코인 시대에 무슨 존재 가치가 있는지 제가 전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최근에 책을 2권을 읽었어요. 하나는 한국 저자고 하나는 미국 저자인데 네. 결론 아직도 이해 못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죠. 되게 재밌는 게 그 2권에는 스테이블코인 언급이 전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플 잘났대. 졸라 좋대요 그게. 한마디로 그 모든 결제는 리플 와 이렇게 막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는데 아무 근거가 없거든요 이게. 근데 그래서 저는 GPT를 두들겨봤죠. 왜냐면은 제가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자, 그 리플이 할 수 있는 거 스테이블코인 다 할 수 있는데 근데 네가 왜 필요하니? 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두들겨봤죠. 왜냐 그 답을 제가 이 책에서 얻고 싶었는데 못 얻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GPT랑 올해 결론 얘기해본가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사실 예를 들면 우리가 제3국 화폐를 바꿀 때 그러니까 원화, 달러, 뭐 예를 들면 뭐 필리핀 돈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근데 그 중간에 있는 거를 리플이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스위프트만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네,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비용과 시간이 훨씬 절감이 된다. 좋다 이거야. 다 이해했습니다. 근데 야 그거를 USDC가 할 수 있는 거잖아. 하니까 네 말 맞아라고 하고 근데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USDC를 쓰지 굳이 리플을 왜 쓰니? 근데 USDC는 미국 정부에 묶여 있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싫어하는 존재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건데 안타깝게도 중국과 러시아 가장 싫어하는 걔네들은 자체망을 만든다라는 거죠. 리플을 쓰지 않고. 네, 그게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야 그럼 누가 쓰냐 하니까 그러니까 CBDC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거래를 할 때 그것도 이제 미국 달러를 거치기 싫으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인도 CBDC를 리플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예를 들면 뭐 일본 CBDC로 바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사실 아시다시피 CBDC가 논의는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제대로 하는 나라는 별로 없고 그걸 쓰는 나라도 사실 아직 별로 없잖아요. 그건 스테이블 코인보다 훨씬 뒷얘기거든요. 정부는 느리니까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런 거 하나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들인데 또 너무 큰 나라들은 또 안 된대. 중국, 러시아들은 자체 솔루션을 개발하니까. 그러니까 미국과 사이가 안 좋은데 그 이렇게 화폐 교환을 해야 되고 그리고 USDC를 쓰고 싶은 그런 나라들의 틈새 시장에서는 리플이 쓰일 수가 있다.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서 별로 설득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죠. 나 같으면 중간에 USDC를 놓지 왜 굳이 그러니까 USDC를 그냥 직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제3화폐가 필요하다고 하면은 한국 돈, USDC, 필리핀 돈 이렇게 갈 거거든요. 저는 사실 근데 굳이 리플을 여기 왜 넣니?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게 제 결론이었어요. 네. 아씨 이거 리플 신용 종교인데 이렇게 하다가 거짓말 안 해요? 네. 아씨 안 되는데. 근데 저는 그래도 거짓말 못 해요. 아니, 작가님 개인의 의견이니까. 네, 뭐 잘 참고해서. 아씨 그렇네. 이게 안 된대요. 결론이 아무튼 좀 그렇게. 그러면은 제가 많이 그만 줬고 한국에서 리플 욕하면 큰일 난다라는 거. 네. 리플 좋은 코인입니다. 저 살 거예요. 네. 좀 마지막 질문인데 그러면은 네. 그 비트코인은 121선 기준으로 매매를 네. 하시는데 뭐 이더리움 XRP 같은 경우에도 121선 기준 적용해도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 알트코인들은 훨씬 더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자체선을 20일로 하는 게 좋고요. 그거보다는 그냥 차라리 비트코인 121선을 할 때 그냥 알트코인을 같이 사고 파는 것이 조금 더 수익이 낫다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해도 알트코인에서는 큰 손실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알트코인에서 리스크 관리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투자하는 금액을 적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 전자산의 5% 미만 또는 그 월급의 그러니까 6개월 월급 미만 그렇게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알트코인은. 예. 그러니까 제가 개발한 거의 모든 이제 매도 전략을 가지고도 알트코인에서는 이제 큰 손실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냥 자금 자체를 줄여야 돼요. 네. 네, 또 1시간 동안 이 주식시장 금 또 코인 관련해서 다양한 또 의견과 또 조언을 해주셨는데 꼭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좋겠고 또 할투 채널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할투. 네, 꼭 방문하셔가지고 네, 많은 정보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한국 작가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